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자세 관찰을 전일 수행하시는 분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자세 관찰을 전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예비적인 좀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전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대화 금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아주 최소화해야 돼요. 그 자세관찰 수행센터에 이제 그게 파타야에 있는데, 아찬나이브 수행센터가 거기 가게 되면 이 자기 이제 처소가 이렇게 있고, 이 처소 난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도시락을 딱 걸어둡니다. 대화를 거의 안 해요. 어떤 대화를 하냐면, 자기가 직접 이제 수행자가 직접 이 수행센터 밖으로 못 나갑니다.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뭘 좀 부탁하는 경우에, 만약에 뭐 휴지가 없다라든가, 또는 뭐 치약이 없다라든가, 비누가 없다라든가, 뭐 수건이 없다라든가, 그게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정도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쪽지로 하게 돼 있어요. 종이로 적어서. 그러니까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이제 쪽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대화 금지니까 당연히 이제 핸드폰 통화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예, 통화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TV, 이것도 금지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한 가지 예외를 좀 둬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자세 관찰 수행은 원래 태국에서는 인터뷰 같은 걸 원래 안 하는데, 이 자세 관찰 수행은 사실은 수행센터에 가면 지금은 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냐면 자세 관찰 수행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인터뷰가 있고 훌륭한 그 수행자분들이 거기 이제 계셨는데, 주석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자세 관찰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소수의 몇 분들만 하시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 관찰이 사실은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 수행센터에 오신 분들도, 거기 이제 한 분은 이제 18년 동안 계속 오셨는데, 자세 관찰 수행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인터뷰 부분에서 이제 주로 어떤 걸 묻냐면, 우리는 어떤 수행에 대한 기법이나 수행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이제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즉, 수행에서는 사실은 이 마음가짐과 어떤 그 태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의 어떤 그 태도가.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주로 이제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기분이 어떠냐? 지금 기분이 좋으냐? 또는 기분이 나쁘냐? 자세 관찰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묻고, 그 다음에 잠은 잘 자고 있냐? 그 다음에 식사는 잘 하고 있냐? 이런 것들 물어봐요. 이런 게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자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세 관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인터뷰가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최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를 하게, 이렇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최대한 하여튼 설명을 하려고 각주도 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과 이제 강의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일 수행을 하더라도 원래는 책을 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터뷰가 안 되니까 하루에 이제 일정 시간 정도 이렇게 자세 관찰 관련 이제 책을 본다든가,
또는 이제 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타니사로 스님 책 있죠. 예, 타니사로 스님 책에 타니사로 스님은 이제 수행 법은 호흡 관찰이지만 이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타니사로 스님 책을 보는 것 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예외지만 자세 관찰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책을 보지 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터뷰를 못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수행과 관련되는 책 있죠. 이런 정도는 하루에 일정 시간, 너무 많이는 보지 말고 한 2시간 정도의 범위에서 이런 정도는 이제 좀 책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인터넷하고 TV는 이제 좀 금지해야 되겠죠. 인터넷도 이제 수행과 관련되는 쪽만, 이 2시간 범위 내에서 수행과 관련되는 쪽만 뭐 이렇게 이제 뭐 강의를 좀 듣는다든가 이럴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TV는 시청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건강에 좀 문제가 없으시면, 건강상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오후불식을 좀 실천하셔야 돼요. 자세 관찰을 이제 수행하러 가게 되면 오후불식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오후불식이 일반적으로 쉽진 않아요. 이게 해보면 이게 몇 달은 쉬운데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달은 뭐 의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3달 이상 또는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비구들, 스님들 같은 경우, 태국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 생활을 하니까, 그죠? 이건 뭐 계율에 엄격하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어차피 못하는 건데, 일반 제가자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일 수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오후불식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죽 같은 걸 한번 드시고 한 10시 정도에 식사를 하시면 돼요.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그때 식사를 해서 12시 전에 모든 걸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식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 식욕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경험을 못 합니다. 경험하기 어려워요. 근데 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이 감각적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픔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막 음식을 막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식욕 부분이. 그래서 이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존속을 위해서 이제 필수 불가결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자기가 이제 오후불식을 하게 되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욕 부분이 만약에 내가 진짜 이제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걸 명백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충분히 이게 된다면 이 수행이 거의 뭐 상당 부분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분은 식욕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이 식욕을 우리가 의지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 식욕을 누를 수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높은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불식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끼를 먹으면 사실은 이제 수행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끼를 먹으면 더 좋은데, 이건 좀 사실 일반인 제가자한테 좀 하기는 좀 어렵고, 아찬 나이브 같은 분은 한 끼를 드셨어요. 이제 우리 종단도 당연히 한 끼만 먹는 거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죽을 아침에 안 먹고 10시쯤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이 식사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식사 전에 5분 정도 음식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됩니다. 밥이 식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음식에 대한 사유, 즉 내가 이걸 왜 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마음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네가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먹는 거다.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만약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한다면 다른 수행을 안 해도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음식에 대한 사유만 해도. 식욕만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진정으로 좀 이걸 내가 의지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정으로 이렇게 좀 억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합니다.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선정을 막 성취한 것 이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식사 전에 꼭 그 사유를 좀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이게 사띠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을 적용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번 필요성을 적용 못해도 띄엄띄엄이라도 필요성을 적용해줘야 돼요. 내가 밥을 씹고 있는 이유가 뭐냐,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띄엄띄엄 중간중간. 그리고 사띠는 이제 가능한 한 쭉 유지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약간 천천히 드셔야 돼요. 일상적인 어떤 속도보다는 약간 천천히 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젓가락질을 동시에 한다든가, 밥을 입에서 씻고 있으면서 또 반찬을 집는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만, 한 가지 동작. 씻고 있으면 씹고 있는 동작만 해야 되고, 반찬을 집고 있을 때는 이제 씹질 않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 동작만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침 문제인데, 잠자는 거,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 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간이 돼서 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필요성 관점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자세 관찰에서 이제 그 누워 있을 때 부분은 조금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을 뜨면 일어난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필요성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 있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예외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세 관찰에서 필요성을 이렇게 다 적용하지만 가장 큰 필요성은 뭡니까? 가장 큰 필요성은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일어나는 이유가 이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세 관찰을 하는 거니까. 큰 의미의 필요성입니다. 저기 이제 자세 관찰 수행자의 이제 가장 깊게 내재되어 있는 필요성. 그죠? 지금 자세 관찰은 이제 단순히 몸의 어떤 괴로움만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 큰 의미로는 이제 그 괴로움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세 관찰을 할 때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형식적인 측면이고요. 자세 관찰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한동안 예비 훈련을 해야 돼요. 한동안 예비해가지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뭐 자세 관찰 진일 수행 들어가서 첫날부터 바로 이걸 다 실천하기는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이걸 처음부터 100% 다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행센터에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다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50%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요걸 이제 처음에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좀 실질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이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중복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자세 관찰이 사실은 이 자세 관찰만 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메타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든가, 그 다음에 계율 지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지금 따로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세관찰 수행자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혼자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혼자. 그럼 이걸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음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는 이제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마음으로 많이 해도 되죠. 보시행의 실천도 마음으로 많이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떤 남을 돕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만, 우선은 이제 조금 안 되니까 메타하고 같이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원하고 이제 어떤 선의를 모든 방향으로 보내는 것, 그런 형태로 요건 따로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따로. 계율 지킴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불선하는 거 있죠. 불선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딱 끊어줘야 돼요. 나중에는 뿌리 뽑겠지만 5단계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자세 관찰은 이제 그 아찬 나이버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이론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세 관찰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한 몇 번 읽고 강의 듣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듯 싶어도 또 돌았으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자세 관찰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수준까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세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 정도,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이론적 이해를 한 20%나 한 50% 정도만 이해하고 나는 수행으로 다 해결할 것이다. 이거보다는 한 7, 80% 이해하고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뷰를 못하니까 인터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책이나 자세관찰 관련 책이나 타니사도 스님 어떤 그 책, 마음가짐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커버를 해야 돼요. 인터뷰가 사실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수행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력하는 우리 수행 있죠. 자세 관찰이란 이거 외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 있죠. 무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게 그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제 10바라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10바라밀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특히 그 인내 바라밀 열심히 수행한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뭐 10시간씩 이렇게. 그다음에 결심 바라밀. 이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봐요, 저는. 아주 훌륭하다. 근데 그 나머지 바라밀들 쪽이 좀 약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앞에도 설명을,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죠. 이 세속의 어떤 방식을 자꾸 불교 수행에 차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속의 마인드를 불교 수행에 적용하기 때문에. 즉,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저기 이제 자세 관찰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나는 이 특화된 기술 하나 가지고 끝내겠다. 이런 이제 고집이 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있던 여러 제자들, 그 훌륭한 바라밀, 엄청난 바라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죠. 부처님하고 동시대에 태어나고 제자까지 되었으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바라밀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런 메타를 닫고
그죠? 부시행을 실천하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이걸 다 했거든요. 이런 점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수행이 진전이 없다. 오랫동안 해도 수행이 진전이 없고 늘 좀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이 반복이다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18아밀 중 나머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유신견이라든가 감각적 절금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다 분해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을 나누어서. 그럼 우리는 이 나누어서 이렇게 각계격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력적인 수행 이외에도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부가적인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사실 똑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습니다. 같다. 다 이제 목표가 뭐다? 유신경과 감각적 절금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큰 밧줄을 한꺼번에 자르기는 어렵지만 이게 실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 우리가 힘을 쓰면 당길 수 있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힘이 약화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수행의 이제 어떤 그 흐름이에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